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로서요,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섰고 또 첫 방문지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관급 이상 새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첫 해외 순방이고 첫 방문지가 한국입니다. 자, 오늘 12시 반에 오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모든 미국에서 오는 중요한 국방부, 국무부 같은 정부 인사들은 별도의 비행기를 타고 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에 들러서요, 한미연합 사령관으로부터 이 여러가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직후에 황교안 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고, 그리고는 오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민구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국방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집니다. 자, 이 회담에서는요, 주로 이야기될 부분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고요. 이 사드 배치, 5월에서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달에 배치될 걸로 보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세부 일정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그 장관의 비행기에 동승한 미국 기자들한테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보도가 될 것을 알면서요, 한국에 딴소리를 하지 말아라는 못을 확실히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방문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해서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보이려고 하지는 않겠죠. 저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끄집어내면서 미국도 한번 승부를 가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티스 장관의 방안에 앞서서 한국의 합참의장이 미국 합참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전개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략무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즉 B-52 장거리 폭격기라든지 전번에 여러가지 무기들이 한국에 많이 왔죠.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B-2 폭격기, 랜스라고 불리우는 최신의 폭격기, 또 이 F-22 랩트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폭기, 이런 부분들이 전략무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 미국이 한국에 청구할 영수증의 높이를 더 높게 만들어서 액수를 키워서, 즉 미국 측에 한국이 끌려갈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일부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기 쉬운 매우 유력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2월 한 15일 김정일 생일까지요. 그러면 여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의 정치 시스템도 혼란하고, 또 한국의 대통령이 권한 중지 상태고, 또 주요 포스트에 권한 대행이 주로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트럼프 취임식 직후에 도발을 하려다가 멈칫멈칫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 대응하면 북한이 그야말로 곧바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추가로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여차하면 우리도 한국이 갖지 못한 최첨단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당신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이 들 일을 우리가 미국에 구차하게 부탁을 하는 것은 향후 미국에서 이렇게 이 방위비 분담 요구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저자세가 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 앞에서, 제가 전쟁 위기라면 이것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의 사상이 정말 종북이나 좌파가 아닌지, 진정한 좌파라면 안보는 중요시할 겁니다. 진짜 종북, 친북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전쟁이 안 난다는 그 확신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요, 나는 매사를 안보 문제에서 음모론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는 반미적으로 뺐다가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중국 보셨잖아요. 자, 남나라 사드 배치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쌍방의 교류에, 관광에, 모든 분야에 압박을 하고 쪼고 들어오는데 저것이 동맹입니까? 안 그러면 첫 취임 후 첫 방문을 한국으로 잡은 미국이 동맹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뭐까지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매티스 장관의 저돌적이고 직설적인 성격,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흔히 매드독이라고 묘사한다고, 한국에서도 매티스를 매드독이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쓰지는 좀 말아달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했다면서, 이것을 국방부가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는 저자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미 이 주한미군 군사비 정액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까지 의논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전략 자산을 배치를 해달라고 했다 해서 액수가 더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정액을 요구할 것을 안 하지도 않을 문제입니다. 기왕에 정액 문제가 나올 바에야 우리는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려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고 똑같은 비용이 나간다면 좀 많이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요. 그걸 어떻게 저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매티스가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의미를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까딱 잘못 받아들이다가는요, 본인의 대선 행보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한국 국민들이 뽑는데 내가 적당히 반미로 나가고 적당히 뺐다 해야 내가 당선에 유리할 거다. 미국이 자신들 필요 때문에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미국하고 관계없이 당선될 수 있고, 적당히 20, 30, 40대 이런 표들을 의식한다면, 호남표를 의식한다면 적당히 미국한테 대어들고 만만하게 미국에 끌려가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내가 당선이 될 거고 나의 핵심 지지 기반도 나를 지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후보부터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크게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데요. 오바마 때나 부시 때는 항상 한국의 반미 감정을 자극할까봐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을 미국이 주저주저 해오면서 사실상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을 예를 들면 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저 사람 좀 반미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미국에 대해서 빼딱하게 놓을 거다.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게 뭐겠느냐. 전시작전권 돌려달라고 할 거다. 그걸 미리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을 만나러 럼스펠드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왔어요.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좀 넘겨주라. 딱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서 갖고 가세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문을 뭐 또 열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를 물린다고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사주고 저자세로 가야 될 문제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숱하게 쌓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동맹의 기본 문제를 어기고요. 저는 박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재작년 9월 3일입니까?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때 저 사람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안보를 박 대통령이 잘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맹하고의 관계에서요. 미군과 한국군은 53년까지, 50년부터 53년까지
중공군과 주로 싸웠습니다. 북한군과 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북한군은 11월 달쯤 돼서 거의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중공군과 한반도에서 싸우면서 수십만 명이 전사했고 미군도 3, 4만 명이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포로까지 하면 한 4, 5만 명 정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주적이었던 중국에 대해서 옛날엔 중공이라 불렀죠. 그 인민해방군의 퍼레이드에 아무리 우리가 국제 정세 때문에 중국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고 무역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옆에 올라가서 선다. 그때 영국이나 그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옆에 올라가서 섰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하러 왔던 사람도 거기에 안 서는데 미국, 영국군, 프랑스군, 호주군 어느 나라도 안 썼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의 나라에 대통령이 올라가서 사열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요. 솔직히 정치 외교적으로야 적이 아니지만은 군사적으로는 이 구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최순실이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최순실이 두쟁이 노릇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의 중국의 이해관계를 봐주기 위해서 최순실이 중간에서 두쟁이 노릇을 하죠. 자, 그래 놓고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서면서 그때 미국이 뭘 느꼈겠습니까? 아니,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쟁이 난 데에서 우리 무기 다 보내주고 오만 거 다 해줬는데 저렇게 해? 저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 그때부터 영수증 제대로 보내라고 해서 최후 통첩이 왔죠. 일본하고 12월 말까지 티격태격하는 거 과거사 문제로 고만해라. 당신 왜 일본한테 그렇게 민감하냐? 누구를 의식해서 그러냐? 계속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급히 갑자기 위안부 타결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미국이 물론 일본 보고도 한국하고 빨리 하라고 했지만요. 그것뿐입니까? 사드 배치 어떻게 할 거냐? 최후 답을 해라.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미사일 하나씩 터지니까 곧바로 타결했죠. 그거 안 터졌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 발표해야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바마 때도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한테 거짓하다가는 제대로 앵기어서 아주 개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잖아요. 모두가 반대도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오바마하고 부시하고 상대하듯이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미국 빈정거리고 또 미국 가가지고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6.25 때 나는 포로수용소에 있었을 거다. 이런 소리 네? 해서는 안 되죠. 그러고 또 와가지고 미국 공문이나 따라다니는 뭐 친미주의자들이 한국에 덕실하다. 그러고는 외교부의 친미 담당을 다 날리고 그러다가는 또 이라크 파병한다라니까 파병한다 해놓고는 또 저 아르빌에 예? 물론 자기들은 그걸 또 둘러대고 어쩌고 하겠지만은요. 왜 왔다 갔다 냉탕 옴탕을 반복합니까? 그럴 바에야 온도 조절해서 적당히 쭉 가는 게 국이 그래도 훨씬 이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헛고생을 또 반복하고 싶습니까? 자, 이번에 매티스가 직접 이렇게 빨리 날라온 부분은 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한국 문제를 이 안보 문제에서 미국이 핵심으로 바라본다.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하고도 관계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선이 진행되는데 이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 그런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이 취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전달하러 온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드에 대해서 합의해서 발표할 거예요. 조속히 배치한다는 거예요. 자,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대선 후보들 사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서 당선되었다 칩시다. 뭐 재검토하겠다는 사람들이. 자, 재검토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제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아마 대선 과정에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공약으로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용기 있으면. 문재인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안희정 후보야 뭐 수용한다 했으니까 뺀다 칩시다.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그리고 국민들은요,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각오하고 표 찍읍시다.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티스가 처음에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이 한국 똑바로 해라. 우리는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당신들하고 우리 동맹을 존중하지만은 그 부분에서 당신들은 약속과 실천을 해야 되고 또 당신들이 할 만큼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말을 바꾸고 뒤통수를 때리고 이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당하고는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대선 후보들 이 국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지금 발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한민구 장관하고 매티스하고 사드에 대해서 5월달, 7월달 안에 완료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선 후보들 이야기를 하세요. 말 못하면 당신들은 비겁한 사람입니다.